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시효과 때 외국인들의 매수량을 더 늘렸습니다.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시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0.09% 오른 1724.99포인트로 마감된 것으로 확인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은 반대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9%, 그러니까 2% 가까운 낙폭을 보여주면서 505포인트를 가까스로 찍었습니다. 500선이 장중에 좀 무너지기도 했는데 시장의 불안감은 아직까지 가시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외국인들이 이 연일 우리 시장에서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지만 이 코스닥 시장의 붕괴는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 기관의 매물이 코스닥 시장에서 꽤 많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시장 상황 어떻게 흘러서 마감됐는지 시황센터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센터 나와주세요.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장중 1711선까지 붕괴가 되기도 했지만 장 후반 들어서 개인이 순매수로 돌아서며 다시 1720선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약세를 면치는 못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3년 만에 가장 큰 규모로 증가한 미국의 고용 지표를 호조로 상승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지난 거래일보다 4포인트 상승한 1728로 출발한 이후에 장중에는 연중 최고가를 1731까지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는 하락 반전했고 장중 1711포인트 선까지 하락하는 등 오늘은 약세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외국인들이 17거래일 연속 순매수로 일관해줬지만 초신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지수는 1710선 중반대에서 등락을 거듭했는데요. 후반 들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돌아섰고요. 이어서 코스피 지수는 1720선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보다 0.5포인트가량 하락한 거의 보합권 수준이네요. 1722선에서 장을 마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두 달여 만에 500선을 이탈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이 3거래일 연속 순매도로 일관했습니다.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대형주 위주로 매수가 유입된 것 역시 중소형주의 하락세를 이끌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지난 거래일보다 9포인트 하락한 505선에서 장을 마쳤는데요. 장중에는 500선이 붕괴되면서 495포인트까지 하락하는 등 오늘은 기관 쪽에서 매물이 나온 것이 지수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움직임 보겠습니다. 경기전자와 자동차, 대장주 투톱의 강세가 오늘도 두드러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역시 오늘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오늘 1.5% 상승한 87만 원에서 거래를 마치면서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고요. 현대차 역시 2% 가까이 급등하면서 13만 500원의 장을 마쳤는데요. 역시 사상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포스코 역시 2% 이상 올랐습니다. 제품 가격 인상으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그 밖에 신한지주가 강보합권에서 마감된 반면에 한국전력과 KB금융은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LG전자가 강보합으로 장을 마쳤고요. 하이닉스 역시 3% 급등하면서 29,100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코스피에 비해서는 코스닥 지수 일제히 줄줄이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1위 서울반도체가 소폭 상승했을 뿐 셀트리온이 3.8%, 4% 가까이 급락했는데요. 증권업계는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태에서 수급에 따른 조정 현상이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K브로드밴드도 약세로 장을 마쳤고요. 태움 역시 3% 급락했습니다. 그 밖에 동서가 0.1% 하락했고요. 소디푸신 소재는 1% 오른 반면에 CJ 오쇼핑과 성광금드림도 2% 이상의 낙폭을 키웠습니다. 이어서 특징 업종 테마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IT주들의 강세는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 주문이 연일 잇따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LG전자 역시 0.4% 상승했고 삼성전기, 하이닉스 모두 일제히 올랐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 2% 이상 강세 흐름을 보였는데요. 아이패드에 LCD 패널을 공급하고 있죠. 아이패드 출시 기대감에 이제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대, 기아차 등 자동차 관련주들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일제 질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13만 5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2% 급등했고 기아차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죠. 2% 이상 상승했습니다. 네, 경기 회복에 따라 여행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오늘 여행 항공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원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역시 여행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는데요. 증권업계에서는 올해 전기전자 업종 다음으로 여행, 항공주들의 실적 개선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1% 급등했고요. 아시아나항공 역시 2%대 상승했고 하나투어, 자유투어 역시 강보합권 내지는 1%대의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오늘 건설주들이 일제히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건설업종 지수는 3%나 급락하면서 업종 최하위 종목으로 떠올랐는데요. 남양건설의 법정관리 신청 소식이 전해진 것이 건설주들의 약세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분석됩니다. GS건설이 4%나 급락했고요. 그밖에 대우건설, 금호산업 등도 2에서 8%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신공영 역시 3% 하락했고 범양, 건영, 삼호 등도 2% 이상 낙폭을 키웠습니다. 중국 기업인 연합가게가 상폐 위기에 몰리면서 국내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원양자원이 3%대로 급락했고요. 차이나 하오란 역시 2%대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들은 최근 상장한 기업의 경우에는 회계 기준이 강화된 만큼 오늘 낙폭이 컸던 차이나 하오란과 중국식품포장, 중국 원양자원에는 매수할 기회라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전진 배치했다는 소식에 오늘 남북 경협주들이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재룡산업과 이화전기가 12% 이상이나 급락했고요. 광명전기 역시 11% 낙폭을 키웠습니다. 반면에 광산주들은 오늘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장 후반부 들면서 변동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조금 화면상에도 차질이 있었습니다.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1724.99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0.09%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장중 2% 넘게 낙폭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그래도 낙폭을 조금이나마 줄였습니다. 1.91% 하락한 50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2원 90전 내린 1123원 10전에 마감이 됐고요. 일본 증시만이 오늘 상승을 했는데 중국과 홍콩은 또 오늘 휴장을 했죠. 일본 증시 전고점을 좀 돌파하는 연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0.3% 오르면서 11,320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마감 소식 그리고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한번 묶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대해증권 류용석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의 미사일 전진 배치 등 좀 루머가 많이 나돌았는데요. 오늘 나왔던 주요 소식들 한번 짚어보죠. 예, 다양한 얘기들이 좀 많이 오간 하루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종합적으로 보면은, 외국인들 매수가 2천억 정도 유입이 됐고요. 주로 이제 IT 쪽과 자동차 그리고 금융 쪽으로 유입된 반면에, 오늘, 기관 쪽에서는, 환매에 따른, 매도 압력이 상당히 컸던 거로 보여집니다. 오늘 프로그램 매수가 순유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매도가 많이 잡혔다는 것은 그만큼 1700 이상에서 환매가 많이 나온다는 거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이런저런 뉴스들이 많았는데요. 대부분 코스닥 시장과 소형주 특히 심리를 좀 좌우할 수 있는 팩터들의 얘기가 좀 많았다는 점이 오늘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비교적 좋은 뉴스에 해당될 수 있는 거는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된 미국의 고용 동향이 되겠습니다. 헤드라인의 결과에는 약간 예상치에 못 미쳤지만 질적으로는 내용이 상당히 좋았다는 평가를 볼 수 있습니다. 20만 개 정도 고용 증가를 예상했지만 10.2만 개의 증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인구 센서스 조사에서 한 10만 명 증가를 예상했지만 3.9만 명에 그쳤는데요. 이는 인구 센서스 조사가 조금 인원 고용이 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에 민간 쪽은 10만 개 예상해서 오히려 12.9만 개 정도로 늘어나서 민간의 자생적인 고용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글로벌 경기 회복 기조에 대해서는 좀 우호적 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3일날 있었던 주말 동안에 미국에서 아이패드가 출시가 됐는데요. 예상은 대략 한 40만 개 정도였지만 실제는 60만 개 정도 이상 팔린 거로 보도되면서 오늘 IT 종목들 특히 LCD나 반도체, 2차 전지 업종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 삼성전자 1.5%를 비롯해서 IT 전반이 외국인 매수와 함께 크게 올랐고요. 전반적으로는 IT를 제외한 나머지 섹터들은 재료가 좀 부족한 입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매크로 변수와 아이패드라는 IT의 지출의 증가는 외국인 매수와 함께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일단 호재들에 대해서 정리를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오늘 코스닥 쪽이 좀 많이 부진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원인이 좀 있겠지만 건설주들도 많이 부진했고요. 네. 중국 관련주들이 상당히 큰 낙폭을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네. 이 부분 한번 정리 좀 해볼까요? 예, 일부 오늘 변동 사항이 코스닥에서 많았습니다. 장중 한때 3% 가까이 좀 급락하는 양상이 있는데요. 다행스럽게 좀 낙폭은 만회했지만 여전히 부진한 모습입니다. 최근 회계법인의 회계감사 기준이 좀 강화됐는데 이에 따라서 부실기업의 퇴출 숫자가 늘 거라는 것이 투자 심리에 좀 악영향을 주는 가운데
오늘 특히 IT와 자동차 중심의 대형주에 의한 대형주만의 랠리로 인해서 지나치게 거래소 시장의 대형주로 쏠렸던 것도 코스닥 시장 매수 기반을 약화시켰다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성동조선이 워크아웃에 들어가고요. 남양건설 역시 워크아웃 들어가면서 일부 비상장 기업이긴 하지만 한 개 기업들이 속속 나타나면서 이런 그 코스닥 심리를 더욱 압박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4월 12일 다음 주가 되면은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돌입하는데요. 최근에 1분기 실적을 봤을 때 테마주들이 실적을 내기는 좀 어려웠던 환경인 만큼 이런 실적에 대한 불안의식도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퇴출 요건의 강화가 일부 코스닥 전체로 확산된 것은 좀 다소 과한 측면이 있고요. 일부 퇴출 기업이라는 것이 결국 코스닥 시장 전체의 위기라기보다는 옥석 가리기 성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실적 위주의 코스닥 종목들은 조만간 하락 이후에 다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다만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테마주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일부 좀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아마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저축은행들의 부실화가 조금 생각보다 좀 심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저축은행 관련이 PF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건설주가 직접적인 영향이 들겠고요. 또 하나는 저축은행의 부실은 일부 은행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은행주의 부분적인 하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크게 하락했는데 연합과기가 부실 기업 또는 잠사 결정 의견의 한정으로 인해서 투자 심리를 많이 악화시켰는데 이런 그 코스닥 기업의 중국 관련주들이 회계에 대한 불확실성 이 부분이 오늘 주가에 악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악재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오늘 밤 미국 쪽으로 관심이 좀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고용에 대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또 좋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죠. 저희가 살펴봐야 될 해외 증시 주요 체크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어제 금요일날 지표는 발표하고 증시는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요. 오늘 아마 미국 증시가 이를 반영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주가에는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도 12포인트 올라서 한 0.8% 올랐기 때문에 대략 고용시장의 결과의 발표는 주가의 0.5 내지는 1% 정도 좀 미국 증시의 호재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제 문제는 이런 호재에 대해서 반응하는 정도가 과연 어떠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악재에 대해서 민감도가 커지는 것이 그 문제가 될 때도 있지만 특히 호재에 대해서 민감도가 약해졌을 때 시장에서는 기술적으로 보면은 테크니컬하게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느꼈던 것처럼요. 중요한 거는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내일 결과가 내일 당장 우리 시장의 아침에 전해질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닝 시즌이 지금 임박해 있다는 점인데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37% S&P 500 기준으로는 이익이 증가할 거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 역시도 그 증가한다는 사실이 이미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증가에 대해서 과연 차익의 기회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매수의 기회로 삼느냐에 따라서 미국 증시의 반응 자체가 중요해 보입니다. 내일 경제지표 전대에 주목할 것은 ISM 서비스 지수인데요. 고용에 이어서 서비스 지수도 53의 전월치에서 54로 개선될 것으로 보여서 일단 매크로 쪽에서 보는 시각은 미국 증시에 다소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우리 시장도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실적 관련주에 대한 관심 여전히 많은 전문가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낙폭이 좀 있었던 그런 종목들도 있는데요. 어느 쪽으로 접근해야 될지 한번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죠. 예, 내일 증시는 미국이 반응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오름세로 끝날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 우리가 다소 주춤하게 했지만 내일은 역시 그 상승세는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 예상들이 많기 때문에 랠리의 형태보다는 오히려 종목들이 슬림화되고 또 슬림화된 종목이 다시 슬림화되는 양상을 수차례 거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는 바로 어닝과 관련해서 최고주에 이르는 그 대표적인 그 어닝 시즌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역시 내용적으로 보면은 다수간의 주가가 오르지 못하는 그들만의 상승에 그칠 가능성이 지수 상승에 반해서 오히려 체감적으로는 낮아질 가능성들은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경우에 투자가들 입장에서는 그 종목을 확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압축하는 쪽의 전략이 다소 우세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런 최근에 그 하락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의 심리는 현재 가격 메리트는 다소 좀 보유하고는 있지만 전체적인 모멘텀과 수급 여건상 좀 하락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현대증권 류용석 팀장과 함께 오늘 밤 상황 그리고 또 내일의 투자 전략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 성장률이 예상치인 4.6%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은 관계자는 오늘 서울 명동은행회관에서 열린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간담회 직후 올해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은은 오는 12일 올해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오늘 첫 회동을 가진 윤 장관과 김 총재는 앞으로 재정부와 중앙은행이 공조를 잘해서 경제가 잘 굴러가도록 완전히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주요 상장사들은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상당 부분 잘 극복하며 수익성을 크게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와 상장사 협의회에 따르면 유가증권 시장의 12월 결산법인 중 전년과 비교 가능한 565개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55조 5,805억 원으로 2%가량 증가했습니다. 특히 순이익은 47조 7,412억 원으로 58%나 늘었습니다. 이들 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0.3%가량 줄었지만 해외 경쟁국과 비교할 때 지난해 경제 위기를 무난히 극복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최근 5년간 외국인의 급속한 유입에 따라 정부 추계치보다 50만 명 이상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는 4,920만 명으로 5년 전 예측치보다 약 50만 명 많았습니다. 이는 외국인 유입 인구가 크게 증가했고 사망률도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로 2019년으로 예상됐던 인구 감소 시작 시기가 5년에서 10년가량 늦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대 인구가 2018년 이후 5천만 명을 넘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아파트 분양에 따라 이 인터넷 청약이 전면 확대됩니다. 공공 및 민영 아파트의 특별 일반 공급 청약 방식이 인터넷 청약으로 바뀝니다. 국토해양부는 아파트 청약 방식을 간소화하기 위해 현장 접수 위주의 민영 아파트 특별 공급과 공공아파트 기관 추천 특별 공급을 인터넷 청약으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접수가 원칙인 공공, 민영 일반 공급 주택은 물론 현장 접수만 받아왔던 신혼부부, 세자녀 특별 공급 등도 모두 인터넷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국토부는 6월 중 세부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8월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신한금융투자가 내일부터 미국 주식 관련 거래 수수료와 서비스를 대폭 개정합니다. 미국 주식 주문 건당 오프라인 수수료는 $50로 단일화되고 증거금율도 기존 105%에서 100%로 낮춰 매수 가능 금액의 한도를 높였습니다. 전국투자자교육협의회가 오는 7일 일반 투자자 및 증권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기업 인수 목적회사 관련 특강을 엽니다. 이번 특강에서는 기업 인수 목적회사의 상품 구조와 가치평가, 투자 유의사항 등을 강의하며 내일까지 투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선착순 200명까지 무료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이 FX 마진 거래 서비스를 개시합니다. 이 KTB 투자증권은 기존 선물사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차트상 주문, 호가 감시 주문, 시세 알람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개발해 고객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증권 계좌를 개설한 뒤 홈페이지에서 전용 HTS를 다운받으면 FX 마진 및 선물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미래셋 자산운용의 홍콩 법인이 대만 최대 운용사 폴라리스 인터내셔널 증권투자신탁회사와 펀드 자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만 최대 운용사인 폴라리스는 작년 말 현재 순자산 규모가 미화 45억 달러로 현지 설정 펀드를 20개 이상 운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부진했죠. 이 코스피가 장 후반부에 상승 전환으로 마감이 했지만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불안감이 여전히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낙폭 과대주,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군들 쪽으로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오늘 저희가 함께했던 그 전문가들께서는 여전히 실적 호전주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를 어느 쪽으로 둘지 여러분들께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일단 실적 호전주 쪽으로 좀 관심을 두는 방향이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